매년 8월 14일이 되면 일본의 한 가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역을 먹는 풍습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문의 인물이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해 무인도에 갇힌 상태로 생사를 넘나들다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입니다. 훗날 일본으로 돌아간 와키자카는 한산도 대첩에서의 패배를 자신의 회고록에 소상히 기록해두기도 했는데, 이순신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자 미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을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와키자카의 14대 손인 와키자카 겐지씨가 KBS 역사 스페셜의 방송에서 증언한 것을 토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상 최악의 패배 앞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던 풍습을 수백 년에 걸쳐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인 1592년 7월 13일에 발발한 용인전투에서 자신이 이끄는 1500명의 병사로 약 8만에 달하는 조선군을 격파했으니, 조선을 얕보다 처절하게 무너진 와키자카의 이러한 행보는 자신 때문에 허망하게 죽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속죄와 반성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와키자카는 조선 수군에 쫓겨 무인도에 갇힌 상태로 13일 동안 미역만 먹으면서 버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산도 대첩에서 벌어진 참상이 어땠길래 와키자카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는지 1592년 8월 14일로 함께 떠나보시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육군이 부산포에 상륙. 그들에 의해 한반도는 초토화되기 시작했고, 기세 등등하던 일본군이 조선 국왕을 사로잡고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식량 보급이 반드시 필수적이었는데, 당시 그들에게는 한양부터 평양까지 남해와 서해를 가로질러 보급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에 서쪽으로 진출을 꾀하던 일본에 맞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여러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일본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천과 당포, 그리고 당황포와 율포에서 격파당하며 점점 동쪽으로 밀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남의 제해권을 상실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기 위해 장수들을 소집하게 되고,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등을 소집, 조선 수군을 토벌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의 대대적인 침공 준비를 전달받은 조선은 전라 우수사 이억기, 경상 우수사 원균 등이 함대를 수습해 이순신의 군영으로 속속 모여들었으며, 약 70여 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을 격파하기 위해 장군들은 저마다 묘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조선을 크게 얕잡아 본 와키자카는 부산포에 모여든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출병. 거제도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은 조선 정찰병들에 의해 시시각각 이순신에게 보고되고 있었으니, 광양 현감 어영담이 이끄는 5척의 선봉대가 와키자카의 수군을 기습함으로써 싸움이 시작. 어영담은 일본군을 밀어붙이기보다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슬금슬금 물러나며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괴멸시키고자 했던 와키자카는 곧장 전군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며 한산도 앞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와키자카는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본대를 만나자 계략에 걸려들었음을 눈치챘으나, 때마침 뒤에서 매복하고 있던 이억기와 원균의 배가 나타나 이들의 후방을 끊으려 하고 있었으니, 와키자카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순신의 본대를 격파하고자 전면 돌파를 감행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진영이 갖추어지지 않은 왼쪽 진영을 뚫으려던 것도 잠시, 어디선가 용의 머리를 한 배 2척이 나타나 자신들의 공격 방향을 가로막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이때 조류가 역방향으로 바뀐 데다 조선 수군에게 둘러싸인 일본 수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조선 함대가 쏘아대는 화전과 총통에 속수무책 격파당하며 일본 함대는 순식간에 침몰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키자카마저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하자 승리할 수 없음을 직감하곤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포위망을 뚫어야 했기 때문에 보다 빠른 관선을 갈아타고 빠져나가고자 했으나 조선 수군이 이를 가만히 놓아둘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조선 수군의 추격에 갈피를 못 잡은 와키자카는 한산도 인근에 배를 버려두고 섬으로 도망.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버려진 배는 당연히 조선 수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으며 와키자카를 비롯한 일본군은 무인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모두가 절망에 빠진 가운데 관선을 이끌던 선장 마나베 사마노조는 배가 불타 없어지자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 그 자리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 수군이 섬을 빙빙 돌며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감시하기 시작하자 와키자카는 무인도에 고립되어 탈출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이튿날 가토와 구키가 와키자카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다 이순신의 본대와 만나면서 대패하였으니 이게 바로 안골포 해전입니다. 약 3일간의 전투 동안 일본은 약 100척에 달하는 함대가 격파되어 수장되었는데, 이때부터 일본은 남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 도요토미 역시 해전 금지령을 선포하며 조선 수군과 맞붙지 말라고 지시. 일본 수군은 서쪽으로 진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와키자카 역시 언제 빠져나갈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솔잎과 미역만 먹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그러다 13일째가 되던 날 일본 함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에 조선 함대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자 와키자카는 급하게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출항. 조선 수군은 후퇴하는 와중에도 와키자카를 잡고자 했기 때문에 수많은 포탄을 쏘아댔고, 와키자카는 그 포화를 뚫고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명량을 보면 와키자카는 이순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외장들에게 일침을 놓으며 영화 내내 이순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명량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장면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와키자카가 이순신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했겠지만 왜 없으시길 바라며,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기 이전에 이 영상을 꼭 시청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싫어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